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이지만 9월 30일이고, 이제 파이코인 마지막 날이죠. 아, 파이 프롬 US 님도 이제 굉장히 깊은 통찰력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데, 뭐, 안 올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안 올리고. 그런데 이분이 올린 것 중에, 저도 못 봤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파이 네트워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다. 가격은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고요. 왜 가격은 잊어버리라 그러냐면 지금 파이코인 가격에 참여하는 그 공급자와 수요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니콜라스 부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24시간마다 그 핸드폰 누를 때면 대문에 나오는 거 누르기만 하면은 사실 이 유튜브랑 연결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누르는 사람이 2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6,500만 명 중에서 채굴을 몇 명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23시간마다 누르는 곳에 터치하고 들어가면 이게 올라갔을 텐데 이게 안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이렇게 뭐 잘 놀고 내일 이제 또 싱가포르에서도 뭘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죠. 지금 해커톤 대회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오르고 이 사람이 이 생태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원이잖아요. 각 증권 시장도 그 나라 국가에서 만드는 정원이죠. 좋은 회사들이 이제 많이 상장되도록 하는 거죠. 코스닥이나 나스닥도. 이 생태계의 앱에 이제 정말 수천, 수백만의 꽃들이 파이 생태계 정원에서 피어날 거라는 거죠. 몇몇 애플리케이션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국가에서 그 나라 시장, 우리나라 같으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과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면서 생태계 정원을 지금 가꾸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구글 스토어 앱에도 수백만 개의 쓸모없는 앱들이 있고 하지만 어쩌다가 이제 우버 같은 앱이라든지 틱톡 같은 앱, 뭐 이런 거 나오면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격을 가지고 해서 어떤 투기나 포모, 뭐 이런 거 갖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태계 내에서 교환되는 거는 상품 서비스 데이터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봐야 돼서 파이는 조금 긴 여정인데 지금 파이코인 가격은 뭐 바닥에서 바닥으로 계속 그러는데 왜 파이코인이 지금 계속 가격이 이렇게 낮아져서 사겠다는 사람, 진정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한테는 차라리 도움이 되느냐? 지금 가격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치는 그냥 거래소에서 그 도박꾼들과 돈에 쫓기는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진 가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축대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지금 이제 기둥 2개 정도 세워진 건데 지금 사람들은 이 기둥 위에 어떤 것이 올라갈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부 다 이렇게 황금 돈방석 위에 앉을 생각만 하는데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2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지금 뭐 주변에는 뭐 공사장처럼 철근, 진흙, 뭐 지저분한 공사 현장만 보이는데 이 2개의 탑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어떤 파이 생태계라는 엄청난 이 사람들의 장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이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는 이거 100m 달리기 시합이 아니다. 이게 뭐 그냥 훌라닥 해서 먹고 이거는 마라톤인데 마라톤인데 뭐 그냥 42점 얼마를 뛰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해서 230개국을 다 돌아가는 그런 마라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하고 만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파이프롬 US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뭐 영상 올리다가 아유 사람들이 뭐 본질 얘기를 하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파이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에 지쳤냐, 이거 파이네트워크 실패한 프로젝트일까봐 걱정되냐. 그렇지 않다. 지금 가격은 돈에 쫓기는 사람들과 도박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격이고 그 사람들은 아직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 파이오니어도 이 코어 팀에서는 정말 지금 기둥 두 개를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죠. 기둥 두 개를 하나는 두 개 다 보이네요. 기둥 두 개를 세워놓고서 지금 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마라톤인데 230개국을 쭉 도는 마라톤인데 이거를 단기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뭐 1000km, 3000km 보는 사람들은 파이를 헐값에 팔아치운다라는 거죠. 낙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욕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큰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진정한 가치를 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빨랑 돈방석에 앉을 생각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네트워크의 기초와 구조는 아이고 이게 잘못 썼네. 법적 기둥과 생태계 기둥이 있다. 법적 기둥이라는 거는 정말로 중요하죠. 법적 기둥은 파이네트워크의 강력한 콘크리트 토대다. 이 법적 기둥 지금 뭐 수많은 컴퓨터가 있지만 수많은 암호화폐가 있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다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코인들은 대부분 없어지는 것만 남았죠. 근데 갑자기 없어지면은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뭐 거래소 규율만 강화하면 알아서 다 상폐시키고 없앨 거 없애고 하니까 그래서 이 법적 기둥 때문에 파이코인은 정말로 가장 이게 기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이제 법적 기둥인데 이 법적 기둥인데 사실은 이게 KYC죠. 굉장히 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한 10년간 없다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디지털 화폐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암호화폐는 거기에 대해서 필수적인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혼란하고 사기, 위험, 뭐 별의별 도둑놈들과 돈귀신들이 처음에 날뛰었죠. 15년 정도를 지켜보다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왔고 저기 미카 같은 것도 나왔지. 정부가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한국 정부도 아직 칼을 안 뽑았죠. 워닝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법적 장벽을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거죠. 미국 월스트리트나 기존의 이 은행권이 바보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일단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처리하자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토큰을 만들고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에서 막 소문을 내고 다단계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합법화할 방안을 막 찾았죠.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리플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리플이 어떻게 해서 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좋았죠.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겠다는 야망을 가진 그런 암호화폐였지만 몇 년간 법적 분쟁에 시달리고 결국은 SEC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많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수백억 달러가 날라갔고 커뮤니티 신뢰도 흔들었고 뭐 판결이 결국 받긴 받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컸죠. 그 동안에 일 같은 일은 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이러한 개발을 위해서 집중할 시간에 개발을 위해서 했지 리플처럼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세상에 뭐 서울에 와서는 뭐 어쩌다가 마트에 가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거는 말이 그렇죠. 뭐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그런 뭐 성경책이나 불경책 공부하게 됐냐. 어느 날 뭐 서울증권에서 나오면 증권 데일리 보다가 저도 별거 아니에요. 증권 데일리 보다가 그렇게 됐어요. 서울증권에 어떤 놈이 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그 다음부터 공부는 뭐 대가도 엄청났고 뭐 참 시간도 많이 걸렸던 것처럼 그냥 이게 쉽게 시작한 게 아니죠. 말을 그렇게 한 거지. 그 다음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으니까 지금과 같은 KYC도 있고 KYB도 있고 이거는 두 개의 기둥 중에서 자기네들이 확고한 기둥, 그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는 법적 기둥이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되면 언젠가 정부로부터 리플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암호화폐 있었지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뭐 아주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 기반을 제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라는 거죠. KYC, KYB 시스템, 그 다음에 근데 대부분 뭐 지금 심지어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뭐 KYC 솔루션을 뭐 이제 와서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걸 다 해서 지금 6,500만 명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달랐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생태계 기둥이라는 거죠. 이거는 생태계 기둥은 이제 파이가 올라가는데 파이 네트워크는 코어 팀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막 코어 팀에서 뭐 에어드랍을 하네, 뭐를 하네 이런 코어 팀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커뮤니티가 같이 커뮤니티의 그 창의성,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커뮤니티에 어제 제가 그 10가지 해커톤에 그 참여한 수많은 젊은 아이디어맨들 중에서 이제 10개만 했다는데 그러한 창의성이 앞으로도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1년 후에도 나오고 이런 생태계 정원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거라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는 이 생태계 기둥, 이 생태계를 어떤 암호화폐도 이런 거 안 하니까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이 커뮤니티는 또 실명화된 사람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되고 앞으로 이제 점점 늘어날 거고 이거는 지금 다들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서도 창의성이 나오고 이거 이렇게 되면 시간은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기업의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이 그러느냐? 이 사람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암호화폐처럼 지금 뭐 굉장히 큰 암호화폐도 장사꾼들이 많잖아요. 장사꾼이 될 것인가, 사업가가 될 것인가 고민을 했을 거라고요. 자기네들이 뭐 마트에 가서 어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업가가 되기로 했으면 기초가 튼튼해야죠. 그러면서 그 기초는 일단 10년간 암호화폐를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지금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없고 미국에서도 문제가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는 미카 규정 같은 거를 일찌감치 이 사람들이 했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생기면서 이제 올해 그런 것들이 다 생겼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보고 법적 기둥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웹 1.0이나 웹 2.0처럼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기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작가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음악가가 될 수 있고 핸드폰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을 들고 있는 건데 세상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니네는 광고나 봐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웹 3.0 세상으로 가야 되고 웹 3.0 세상은 이게 지금 유튜브만 해도 뭐 손흥민이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거로 만드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파이도 그런 게 많고 암호화폐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채널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인공지능으로 돌려 가지고 영상 만드는 거 하더라고요. 파이코인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 1인 1계정이라는 거.
진짜 웹 3.0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 뭐 우리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 때문에 가짜도 좋고 봇도 좋고 1인 다수 계정도 좋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렇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래서 파이는 생태계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 커뮤니티가 키우는 거다. 이거는 사실 간단한 거지만 아무도 이런 걸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못한 게 이제 그러면서 또 예를 들은 게 토네이도 캐시라는 게 있는데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사용자가 비실명으로 익명화할 수 있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토네이도 캐시 암호화폐가 나왔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여기에 범죄 조직과 해커들이 자금 세탁 도구로 하니까 결국 미국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 암호화폐를 제재 목록에 올렸고 개발자들은 체포됐고 이런 걸 다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무시하고 이런 실명과 비실명을 무시하게 되면 비극적인 결말을 지금 점점 세상이 투명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참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 그냥 지금 수많은 암호화폐가 있지만 그런 암호화폐들은 조만간 다 딜레마에 처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탈중앙화, 익명성 다 없어지게 된다. 정부에 의해서 퇴출당한다라는 거죠. 파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파이는 처음부터 이 법적 기둥과 이 생태계 기둥을 딱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라는 거죠. 휴대폰으로 코인을 채굴하는 건 무의미하다, 뭐 들어간 비용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만들고 있는 거를 볼 안목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보이는 가격에만 사람들이 보이는 가격에만 그것도 오르고 난 다음에 일희일비하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조용히 만들고 있는 멋진 건물이 지어졌지만 그 건물이 짓기 전에 공사장과 그 공사장에서 좀 지저분하고 번거롭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볼 줄 모르니까 그런 마바라 같은 사람들이 팔고 그런 마바라 같은 사람들이 사고 고래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이 가격은 잊어버리세요.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잊어버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치를 봐야 되는데 그 가치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암호화폐 시장과 239개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 법적인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인 타당성 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생태계 중심과 법적 중심으로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다 고려해서 사업을 한다? 이게 어떻게 천불 안 가고 이게 어떻게 삼천불 안 가요? 지금 제 얘기를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요 문명이 생긴 다음에 인류의 고민이었어요. 인류학을 공부한 청대어 팡 머리에는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타당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거라고요. 그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두 개의 기둥으로 법적 기둥과 생태계 기둥이라는 형태로 나타낸 거죠. 엄청난 것과 우리는 인연을 맺고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